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을 만난 뒤로 몇 달 뒤 어이없이 얼어 죽어야 했던 평양의 한 평범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2년 9월 아버지가 죽고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김정은은 인민을 아끼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권위 없이 소탈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쇼를 하나 기획합니다. 마침 평양 중심부인 중구역 창전거리에 창전거리라는 것이 건설돼 준공했는데, 김정은은 리설주와 함께 이곳에 나가서 여러 집을 돌면서 인민의 가정 형편까지 살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9월 4일에 실제로 김정은은 이곳에서 여러 집을 둘러봤는데, 그가 둘러본 집 중에는 평양 창전거리 종로동 일반 1현관 3층 1호도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평양기계대학 교원 심동수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김정은은 심동수와 그의 모친과 이야기를 했고, 리설주는 이 집 싱크대에서 컵을 직접 닦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한국 언론에는 이설주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방석을 연세 많은 할머니에게 양보했고,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물은 잘 나오는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자상하게 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김정은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앓지 말고 건강하여 노동당 시대 장수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김정은이가 다녀가고 석 달 뒤인 그해 12월에 돌아갔습니다. 다름 아니라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영하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새로 건설된 창정거리는 평양에서도 매우 인기가 좋은 거주지역입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겨울에도 보통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 오후 6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주택은 정전돼도 외부 장식등은 꺼지는 법이 없어 번쩍거리니까 평양 가본 사람들은 참 괜찮은 도시구나 하고 감탄할 법도 합니다. 수돗물도 하루에 두세 번은 나오는데 문제는 난방입니다. 입주한 그해 겨울에도 창정거리 아파트 입주자들은 추위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물론 난방이 안 들어오기는 평양 대다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평양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동력 난방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식 온수 난방 장치인데, 우리가 70년대 사용했던 새마을 보일러라고 하던 것을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 원리를 똑같이 베껴서 씁니다. 물론 이마저도 설치에 80 내지 100달러 정도, 또 석탄값도 매달 수십 달러나 들어서 중산층 이하는 설치할 엄두도 못 냅니다. 또 연탄가스 중독 사망자가 적잖아서 추워도 참는 집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정거리 심동수 가정이 이 무동력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가 사는 집이 김정은 동지가 다녀간 집이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다녀간 집은 북한에서 빨간 간판을 걸어놓고 거의 혁명사적지 취급을 합니다. 집을 절대 뜯어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동력 장치나 구두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심동수 가족은 집 바닥을 뜯을 수가 없어서 차디찬 겨울에 난방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심동수 교원은 어머니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만수무강하라고 했는데 얼어 죽었다고 말하면 반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주변에 할머니가 알아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심동수는 술만 마시면 내가 이사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사 와서 어머니 죽게 했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심동수와 잘 아는 분이 탈북에서 전해준 이야기로 제가 2013년 12월에 동아일보에 기사로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8년이 지나서 심동수 가족은 차디찬 겨울을 다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심동수 교원은 지금 얼어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